자, 이제 원가의 분류가 다 끝났고요. 이제 원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숲을 그려보겠습니다. 원가의 흐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가의 흐름이 크게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는 재무회계, 회계 파트에서 뭘 배웠냐면 상기업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상기업이 뭐냐면 상품 매매 또는 뭐 유통업, 도소매 뭐 이렇게 같은 말로 이렇게 쭉 다 쓰이는데 뭐냐면 물건을 사와서 판매하는 겁니다. 사와서 판매, 물건을 구입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이 업종, 이것을 우리는 상기업이라고 하고요. 제조기업, 우리는 원가 회계를 하다 보니까 제조기업을 배우는데 제조기업은 이 물건을 사와서 제조해서 만들어서 파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원가 흐름을 보면 자, 상기업의 경우에는 상품을 기초에 갖고 있었던 거 있고 단기에 구입을 합니다. 단기에 구입을 해서 이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하지 못한 것은 기말 제품으로 기말 상품 재고액으로 갖고 있는데 자, 사와서 판매하면 이 판매한 것은 매출 원가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매출액에 대응을 하겠죠. 즉 사와서 판매를 하면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판매를 하지 않은 판매 못한 것은 기말 재고액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게 상기업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기말 재고액 단가 뭐 수량 결정하고 그다음에 기말 재고 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막 이런 거 쭉 계산을 하는 재고 자산 파트 회계 파트에서 배웠죠. 그에 비해서 제조기업은 조금 더 복잡하게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뭔가 아주 쉽게 원재료를 사와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매한다. 그러면 돼. 이게 제조기업의 흐름인데 원가 요소, 즉 원가 요소가 뭐예요? 재료비도 있고 노무비도 있고 제조간접비 이런 제조 원가의 3요소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즉 좀 더 디테일하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 원가의 3요소가 투입이 됩니다. 사용이 돼가지고 공장으로 들어가요. 상기업의 경우는 창고에 쟁겨놨다가 판매가 되면 꺼내서 매출 원가로 가는데 일단 제조기업은 이런 부분들이 공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공품 계정을 만드는데 공장에 들어가서 쭉쭉쭉쭉 만들어서 완성이 되면 공장에 들어가서 생산에 착수한다는 얘기죠. 완성이 되면 이때 제품 창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서 상품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제품 창고에 보관을 해서 이 중에서 팔리게 되면 매출 원가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기업과 제조기업의 차이는 뭐냐면 이 제조 과정이 하나 추가가 됐다. 그러니까 얘가 하나 끼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살만 하나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과정만 더 들어가 있어요. 이때에 쓰는 우리 T 계정을 제공품 계정으로 이때 쓰는 계정이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을 더 씁니다. 우리는 그 상기업의 경우 상품 계정 하나만 쓰는데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원가 요소 계정 그리고 제공품 계정 제품 계정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씁니다. 그래서 원가 부분이 들어와서 구입하고 예를 들어서 원가 요소 중에 원재료 볼게요. 원재료라고 하면 원재료 기초에 갖고 있었던 게 있고 단기에 구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공장에 들어가서 제조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거 그리고 기말에 아직 쓰지 않은 재고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이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되어서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장에서도 그 전에 만들었던 부분이 있을 거고 요게 쭉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했나요? 이 제조 원가를 구성을 해서 뚜닥뚜닥 만들어서 이 중에서 완성된 제품의 원가로 투입이 됩니다. 완성되지 않은 것은 기말 제공품이라고 해서 기말 제공품은 내년도 다음 년도로 넘어가면 이 기초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공장 안에 제공품이라고 하면
재고자산에서 여러분들 분류를 했었죠. 상품, 뭐 제품, 재료, 원재료, 제공품 봤었죠. 제공품. 이 제공품은 뭐냐면 제공품도 재고자산의 종류입니다. 제공품 쉽게 생각하세요. 공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공장 안에 있는 물건을 제공품이라고 합니다.